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단에서 발생한 후방 십자인대 파열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체 중 다리를 이루는 3대 관절은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뼈에는 대퇴골, 경골, 비골, 슬개골, 족근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리의 3대 관절 중 무릎 관절은 대퇴골과 경골 및 비골이 만나서 해당 관절의 신전과 굴곡 등의 운동을 이루고 보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 및 무릎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행하게 하는 구조들에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외측 측부인대, 내측 측부인대, 대퇴사두건, 슬개건, 반환산 연골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느 하나 쓸모없는 부분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관과 조직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신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물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껴지게 합니다.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만큼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으로 자주 다치게 되는 부위에 해당하는 무릎관절 중 후방 십자인대와 관련된 인대 파열의 부상 및 진단명은 종종 접하게 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게 되면 무릎 관절에서 허벅지뼈에 대한 정강이뼈의 흔들림과 후방으로 관절 내의 범위에서 이탈하는 동요관절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종, 통증, 관절 움직임의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경우 관절면의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무릎 관절의 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까지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사례의 내용으로, 그날도 몇몇의 위임자분들과의 미팅 후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복귀하게 되었고, 잠시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을 때 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화했어요. 아, 예.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 얘기해 보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다쳐서 인대 재건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보상 부분이 너무나 작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아, 그렇군요. 사고는 언제쯤 발생하셨고, 사고 내용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고는 3월 초순에 발생했고요. 친구랑 저녁 먹으러 상가 건물에 갔다가 계단 모서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고 무릎이 꺾이면서 다쳤어요. 네. 그렇다면 사고 직후 당시에 바로 병원 가셨나요? 당연하죠. 다리가 너무 아파서 119를 불러서 바로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은 태어난 지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후유장애가 잔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또한 이 사고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에 해당하여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좀 더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가 찾아뵐까요? 아니시면 직접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전화 상담만 받아보러 연락드린 건데, 꼭 만나서 얘기해야 상담이 가능한가요? 상담할 내용이 많다 보니 유선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면 본인의 사고를 위임하셔도 됩니다. 상담은 무료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상담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문의 전화를 하신 그분도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전화를 끊으신 후 잠시 그렇게 저희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약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쯤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저번에 한번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던,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네. 대충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제가 좀 찾아뵙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오늘 내일만 빼고 편하신 시간을 정해서 얘기해 주시면 그 시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절친 지인과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주변의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맛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소주 반병을 마신 상태에서 2차를 가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던 중 계단 모서리의 미끄럼 방지 철제 부분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결손되어 있었고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 앞꿈치가 걸려 넘어지면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 뇌진탕, 요추 염자 등으로 다치게 된 상해 사고였습니다. 피해자의 얘기로는 보험사에서 언급한 합의금의 내용이 부상 위자료와 휴업 손해, 치료비 등을 얘기하였고 이마저도 자기가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크다 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손해를 입은 것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한 내용이라 얘기하기도 민망해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찾아주신 피해자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해당 손해사정 업무의 유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실익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계단에서 발생한 후방 십자인대 파열 사고를 유임받게 됩니다. 본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의 진행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필요 서류인 병원 진료 의무 기록 및 검사 영상 CD와 사고 당시 119 구급 발병 일지 및 함께 있었던 지인의 연락처, 그리고 피해자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요청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상가 건물을 찾아가 계단을 살펴보니 아직도 계단의 하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주의 안내 문구 표지도 없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가 준비된 후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고 주치의를 찾아가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맥브라이드 후유장의 14.5%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정받게 됩니다. 이어 수술 부위에 대한 흉터가 잔존하는 상태로서 이에 대하여 성형외과의 흉터 제거에 소요되는 향후 치료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고와 매우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힘들게 찾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사정 업무의 밑바탕이 되는 모든 내용이 정리된 후 피해자의 후유장의 위자료, 일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급성기 치료기간의 간병비, 자기부담 치료비 등에 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손해사정서의 작성과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이 이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보험사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많은 의견 제출이 이루어졌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의 범위에 대한 매우 큰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렵게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하여 동시감정이 진행되었고 주치의가 감정한 후방 동요 범위와 14.5%의 연구장애가 동일한 감정 결과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언급된 과실 범위에 대하여 음주 상태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과음이나 주치 상태까지는 보기 어려운 상태임이 인정되어 보험사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과실의 범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에게 매우 불행 중 그나마 다행으로 정리된 사건 사고로서 마지막에 피해자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매우 기억에 남았던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손해사정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된 후방 십자인대 파열 사례를 얘기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사고로 인해 불안해하시거나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렵게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등에 보이는 전화번호를 두드려 주시면
언제나 최선의 진실된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너무나 큰 버팀목이 됩니다. 헤어지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